예, 반갑습니다. 이거다 피싱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내림 낚시에는 어떠한 채비 구성품이 들어가는지, 원줄에서 목줄까지 들어가는 채비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고려될 것이 낚싯대와 원줄의 연결인데요. 이는 저번 시간에 무매듭이 좋을까 팔자 매듭이 좋을까 라는 주제로 토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낚시 원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찌 스토퍼부터 옥내림 채비에 들어가는 모든 소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찌 스토퍼입니다. 찌 스토퍼는요, 하나의 채비에 6개가 기본 세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찌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그림에서는 1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동 홀더, 이 펜납 홀더 아래 위쪽에도 1개씩 넣어 주어서 총 6개가 기본 세팅으로 이루어지는 채비가 이 옥내림 채비입니다. 아래쪽에 2개, 위쪽에 2개를 넣는 이유는요, 낚시를 하다 보면은 1개가 좀 말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썽인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형태로 하나 더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를 더 하자면은 1개보다 2개가 아무래도 이 순간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찌 스토퍼가 밀리는 현상을 좀 더 많이 방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유동찌 고무의 형태는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 유동찌 고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수입이 되는데, 품질은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고 대동소이하지만은요, 수입되는 시기마다 약간의 질의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이번 파스에는 정말 좋았던 제품이 다음 파스에는 질이 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번 파스에는 제품이 정말 엉망이었는데 다음 파스에는 질이 좀 좋아졌다, 품질이 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제품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종류는 이 둥근형과 일자형 2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둥근형 같은 경우에는 이 출시된 이유가요, 이 유동찌 고무죠. 이런 유동찌 고무의 이 굵기가 너무 굵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물찌 고무하면서 유동을 상당히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에서 일자형을 사용하면 홈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타원형의 둥근 형태의 유동찌 고무가 나오기도 하고요. 일자형 같은 경우에는 접지 면적이 골고루 넓죠. 그러니까 좀 더 빡빡하게 잡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일장의 장점이 있지만은요,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적당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만큼 무리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찌 스토퍼를 이렇게 총 6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될 제품은 찌 스토퍼 2개를 넣고 난 뒤에 넣어야 될 것이 유동찌 고무입니다. 유동찌 홀더라고 부르는 이 유동찌 고무는요, 극한 상황에서 빠지지 않는 제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요, 이 수시개로 5초 본드를 살짝 뭉쳐 가지고 유동찌 홀더 접착 부분에 살살 이렇게 감아 두면은 확실하게 빠지는 현상이 줄어드니까, 한번 이제 빠졌다 그러면은요, 유동찌 홀더를 5초 본드질을 약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의 굵기와 부력의 역량, 그리고 기능성 등을 종합해서 선택하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제가 자립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유동찌 홀더는요, 도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2단 도래라고 부르는데, 이 채비는 단점이 있습니다. 찌 부력에 영향을 미치지만은요, 찌의 자립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이게 유동찌 홀더가 유격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찌가 직립과 자립에
도움을 주고요. 특히 수심 얕은 지역에서 줄보기를 했을 때 좀 더 이제 찌가 자연스럽게 직립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데 도래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부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부력에 영향을 적게 주는 제품은 이러한 제품이겠죠. 이 유동되는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서 부력이 좀 약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제품도 한 번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찌 고무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극한 상황에서 빠지지 않는 제품, 좀 불안하다 싶으면 오초폰드를 발라라. 그리고 부력과 기능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부분이 이 유동 홀더 부분입니다. 유동찌 고무 2개 주고, 그 다음에 유동찌 홀더 주고, 다시 멈춤 고무 2개에다가 이제 멈춤 고무 하나를 더 넣고 이 유동 홀더를 주는데요. 이 유동 홀더는요, 찌가 조금 더 부드럽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물감을 줄여주는 목적에서 이 유동 홀더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고정 홀더보다는 찌 올림이 조금 더 부드럽게 나타나지만은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유동 홀더가 유동이 되죠. 유동이 되면서 여기서 줄슬림이 발생이 됩니다. 예전에 금속성 세로만 되어 있는 유동 홀더를 사용을 하면은 이쪽에 줄슬림이 있어서 밑걸림 걸리거나 큰 고기 걸었을 때 10중 8구 이 유동 홀더 부분이 터져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좀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주는 제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유동 홀더입니다. 이 유동 홀더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확실히 줄 슬림은 덜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편납을 조금 더 감아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은요, 나름대로 이제 줄 슬림이 없으니까 참 믿음직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플라스틱에 되는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요, 최소한 줄슬림이 덜한 이렇게 양면으로 고무가 된 이러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금속성 제품으로 낚시를 하시면은요, 밑걸림이 걸렸을 때 10중 8구 유동되는 그 부분이 터지는 확률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되는 이 홀더의 편납을 감아 주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편납의 접착 편납과 일반 편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옥내림 낚시에는 접착 편납을 쓰시면 좀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붙고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편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접착 편납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도래 부분인데요. 이 도래도 고무링 사용 유무에 따라서 이 선택이 달라집니다. 고무링을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입질은 낚시해 보니까 크게 변화되게 나타나지 않는 듯 합니다. 그 입질은 대동소이한데요. 이 고무링을 사용하면은 한쪽이 터져야 되겠죠. 한쪽이 터져 있는 이런 도래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고무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양쪽 다 막혀 있는 이러한 도래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를 합니다. 이러한 고무링을 사용을 하면은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완충 역할을 해주죠. 이 고무링으로 완충 역할을 해줘서 채비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고무링에 미리 바늘을 묶어 놓으면은 목줄 교체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무링에 대해서 가장 크게 메리트를 느끼는 것이 옥내림 낚시에서 일반적인 바닥 올림 낚시로 채비 변환을 간단하게 해줍니다. 그 간단하게 해주는 핵심 부품이 바로 이 고무링입니다. 그래서 고무링을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 한 2~3년간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요, 고무링이 한 번씩 터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이어 라이너 그러죠. 기능성 합사줄, 합사도 아닌 것이
일반적인 나일론 줄도 아닌 것이 그러한 줄을 사용했을 때 이 고무링이 터지는 경우, 특히 대를 차고 나갈 때 이 고무링이 손상되는 경우를 좀 비일비재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고무링을 사용하지 않다가 모노줄로 이 줄을 묶으니까 뭐 이 고무링이 터지는 경우를 거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무링을 사용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도래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요. 옥내림 낚시는 채비를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채비 교체가 많기에 목줄 교체가 쉬운 크기와 형태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무링도 너무 작아 버리면요, 밤에 이거 채비 넣기가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무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래가 작으면은 일반적인 원줄 한 가닥을 넣는 게 아니고 목줄을 넣을 때 이 두 가닥을 넣습니다. 두 가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래 구멍이 작으면 상당히 넣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가 확보되는 도래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좀 기능성 도래죠. 한쪽 면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타원해진 부분이 바늘 교체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고무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도래를 사용하는 것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늘 교체가 그만큼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목줄과 바늘이 남아 있는데요. 옥내림 목줄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총길이 56cm, 단차 8cm. 자, 총길이 56cm에 단차를 8cm 주면 32, 24가 되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기준점으로만 생각하시지 정확하게 56cm를 자르고 정확하게 8cm를 주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거기서 56cm에서 1, 2cm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차 8cm 같은 경우에는 사람 보통 이 네 손가락이 한 8cm 정도 됩니다. 요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단차를 쫙 주면은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단차가 뭐 한 1cm 뭐 줄거나 1cm 늘거나 해도 입질 받는 데는 크게 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의 기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외바늘과 대한 비교를 해보면은요, 외바늘을 사용해서 한 25cm, 30cm 정도 줘서 낚시를 하셔도 됩니다. 뭐 바늘이 한 개이기 때문에 고기 끌어내기도 수월하고 수초지대 공략도 유리하지만은요, 단점이 있다면은요, 첫 번째 이 채비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죠. 상바늘 같은 경우에는 바늘 두 개가 바닥에 딱 닿아서 한쪽 미끼가 들 때 한쪽이 이게 단 역할을 해서 이물감을 어느 정도 줄여지지만은요, 외바늘은 미끼가 움직일 때 찌의 반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붕어가 완벽하게 가지고 가는 그러한 입질을 표현해 주지는 못합니다. 뭐 찌가 쭉 올리는 경우도 뭐 비일비재하고요, 내려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뭐 상당히 이제 불규칙적인 입질이 나타나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확실히 외바늘보다는 상바늘에서 어느 정도 채비도 안정되고 부드럽고 정확한 입질 표현을 해줍니다. 목줄의 길이에 대해서도 이 기준점보다 좀 많이 짧으면, 예를 들어서 15cm, 20cm 정도를 해주면은요, 찌가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올라오는 입질은 뭐 그렇게 차이가 난다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찌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목줄 터짐 확률이 상당히 증가됩니다. 목줄이 짧아서 챔질하면은 팡팡 하고 나가버리는 그러한 확률이 있습니다. 뭐 월척 뭐 35 한 요 정도 사이즈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35가 넘어가고 붕어가 순간적인 힘을 쓰면은 15, 20cm의 목줄이 좀 허망하게 터져버리는 그러한 확률이 조금 더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줄이 길면은 그 반대의 영향이 되겠죠. 일단은 찌 전달력이 늦어지고요, 채비도 이제 비비 꼬일 확률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늘은 하나의 이론은요, 미끼와 비례하시면 됩니다. 미끼가 크면은 바늘이 커야 되고요, 미끼가 작으면 바늘이 작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옥수수 미끼에는 망상어 6호 바늘이 적합합니다. 뭐 바닥을 하실라 그러면은 7호나 8호를 쓰셔도 되지만은 바늘과 미끼가 동시에 들어가서 이물감을 줄여주는 옥내림 채비에서는요 7호 바늘보다는 확실히 6호 바늘이 이물감을 적게 느낍니다. 바늘은 꼭 망상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뭐 망상어 6호와 비슷한, 그러니까 옥수수를 감쌀 수 있는 어떤 바늘을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바늘을 선택을 하시되 크기를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옥내림에 들어가는 모든 채비 구성품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옥내림 채비를 해보면서 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